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한중 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오늘은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립니다. 핵실험으로 북한은 세계적인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퇴짜를 맞으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 제재는 사실상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조병헌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을 압박하려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금 강조가 돼 있는데, 자, 정작 중국은 대북 제재에 참여하겠다라고는 밝혔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그 수위는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번에 북한이 4차 핵실험하면서 중국도 과거와는 다른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전방위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에서 15일까지는 한반도 수석대표, 한중 간의 수석대표가 북한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 15일 날은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북한의 제재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좀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 중국은 좀 지만 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네. 이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좀 적절한 제재 수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에 지금 직접 나서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 조치를 하게 되면 북한 자체가 혼란이나 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네. 북한의 제재에는 동참하고 그다음에 제재는 해야 되겠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수위 자체를 너무 압박을 하게 되면 북한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 무역의 거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만이 실질적인 강력한 제재 조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동의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리는데 이거는 일단 북한 핵실험을 하기 전에 일정은 잡혀져 있었던 겁니다만 상황이니만큼 북한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 일본, 한국의 외교 차관 회의이기 때문에 아마 핵심 내용이 결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수위에서 해가지고 북한이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인지 네. 여기 아마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우리 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의 제재 수위보다는 훨씬 강도가 높은 이런 수단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좀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보다는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가 논의가 가능할까요? 예, 우선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나 중국, 일본, 우리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형태의 제재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수위 자체가 과거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실효성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북한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 자체를 좀 완전히 재어가지고 북한의 네. 경제에 좀 타격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이 좀 이 무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강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아마 정상적인 무역에도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외화를 벌고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 네. 송출 사업이라든지 관광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통제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도 북한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외화를 벌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이 북한의 어떤 서비스 산업에도 좀 타격을 주가지고 실질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외화 자체를 막음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여기 아마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자, 한 가지 또 궁금한 부분이요. 북한이 과연 이런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두려워하는가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가 1차, 3차 그 외에 북한이 또 장거리 로켓 발사했을 때 안보리 차원 여러 가지 제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실효성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한다고 해도 사실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없거든요. 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북한 무역의 거의 90%를 중국이 의존하고 있고 또 실제 북한이 대부분의 외화 자체를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의 원유의 거의 한 99%가 중국에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아무리 국제사회가 제재를 한다고 해도 아마 그 한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가능하면 대북 제재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아마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에 이런 경제적인 큰 혼란이 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인 건가요? 예, 북한이 만약에 뭐 원유 들어가는 거 차단하고 돈줄 제외가 북한 내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위기가 되면 네. 뭐 자칫 이제 북한의 붕괴 사항까지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북한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또 추가적인 한반도의 긴장 조성 이런 가능성이 있겠고 그러게 되면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좀 관리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북한이 이런 핵실험도 하고 추가적인 도발하게 되면 중국이 지투 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위상 자체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북한의 핵은 결국은 중국에도 위험이 된다는 겁니다. 어허.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 핵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통제를 해왔는데 네. 북한이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중국이 아마 새로운 어떤 이 제재의 조치를 한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그중에서 경제적인 제재가 이미 시작된 것 같다라고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그 세계적인 경제 포럼이죠. 다보스 포럼에 북한이 참석하려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북한이 18년 만입니다. 지난 98년도에 북한의 대경제위원회 김문성 부위원장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이후에 18년 만에 지금 북한 외무상이죠. 이수영이가 이제 참석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가 북한이 4차 핵실험하면서 다보스 포럼에서 초청을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이수영을 초청한다는 것은 다보스 포럼 입장에서는 다보스 포럼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초청 자체를 이제 거부를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또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종의 이 공정하지 못하고 원칙마저도 무너진 온당치 못한 일이다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이번에 아마 18년 만에 이수영 위원장이 다보스 포럼에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북한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특구라든지 이에 관련된 국제사회로부터의 어떤 외사 유치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추고 가려고 했는데 네. 4차 핵실험하면서 결국 물거품이 된 거죠. 이렇게 네. 되면 국제사회가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의 경제기구마저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북한은 아마 조금 압박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국제사회 제재가 북한의 올 한 해 경제 계획이랄까요? 그런 거에도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시나요? 예, 이번에 김정은 신년사에 보면 실제 경제에 모든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전체 한 3분의 1 정도의 경제 비중을 두고 있고 또 네. 그다음에 경제 강국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이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소하고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국제사회로부터의 협력과 지원, 심지어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이런 것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4차 핵실험하면서 이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경제 문제도 저는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북한의 정상적인 무역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현재 중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 사업 여기에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경제 강국 건설 자체는 이 4차 핵실험으로 인해 가지고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 경제적인 대북 제재 가운데 하나가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인원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인데 추가적으로도 뭐 제약이 더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예, 현재 개성공단에 우리 쪽 인원이 상주하는 인원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우리 쪽 그 신변 안전 목적으로 인원을 한 650명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개성공단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개성공단 추가적인 어떤 한반도 긴장 조성을 안 하고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이런 어떤 신뢰를 보여준다고 하면 개성공단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북한이 또 개성공단을 가지고 남쪽을 다시 압박한다든지 2013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북한이 4월 달부터 5개월 넘게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중지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갖는 건데요. 네. 그와 유사한 형태의 또 북한이 조치를 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도 개성공단의 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우리 쪽 국민들의 신변 안전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는 거고요. 네. 아마 인원 줄이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또 중국 정부가 남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사업이었죠. 나진 하산 물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도 잠정 중단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현재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했지만 러시아를 또 끌어들여가지고 다양한 경제 협력 사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나진 하산 프로젝트도 있지만 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철도라든지 그다음에 나진항 개발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하면서 그동안 논의하고 진행해왔던 북한과의 경제 협력 자체가 좀 위축된다든지 네. 그다음에 중단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도 결국은 국제사회의 어떤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러시아도 명확하게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 협력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어느 정도 좀 변화는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에서 좀 동참을 하면서 네. 그동안 논의했던 경제 협력 자체가 좀 중단이 되고 있지만 러시아 북한 간의 근본적인 관계 자체가 완전히 좀 파탄이 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장성택의 숙청 이후에 북한의 2인자 자리에 올랐었죠. 최룡해 한동안 좀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증도 많이 있었는데 자, 당 비서직함으로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예, 최용해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2개월 넘게 실제적으로 저 지방 가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있다, 혁명한 교육도 받고 있다 이야기 나왔지만 네. 또 실제적으로 다시 이제 또 재개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동맹 관련돼 가지고 연설을 했거든요. 연설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대신해서 연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최용해가 사실상 다시 복권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2개월 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권할 것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좀 복권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점차적으로 좀 등장하고 활동을 하면서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완전한 복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중관계라든지 어떤 외교적인 부분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예, 김장근 통일전선부장이 이제 사망 이후에 그 자리를 누가 메꿀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사람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최용해 자체가 완전히 복권이 된다고 하면 이제 최용해 자체는 대남 관계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과의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최용해가 그 자리를 좀 메꿀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현재 북한의 상황 조금 짚어봤습니다. 조병헌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